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5에 결혼한 지 1년 차인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전혀 상상치 못한 이유로 엄청난 수모와 멸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저희 시댁 식구인 동서와 시어머니에게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대학도 못 나온 고졸이라는 이유에서였죠.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이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졸 출신의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개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고졸이 개발자의 IT 회사의 대표까지 했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칭찬하며 말씀해 주시기 마련인데 동서와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동서와 시어머니는 저보다 학벌이 좋다는 이유로 제 앞에서 서로 영어로 대화를 하며 제 흉까지 보더라고요. 제가 두 사람이 영어로 했던 대화 내용을 전부 알아듣고 있었단 사실을 까맣게도 모른 채요. 하지만 저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동서와 시어머니에게 속 시원한 복수를 해주며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어린 시절부터 많이 가난한 편이었어요. 저희는 4남매였는데 형제들이 많으니 부모님이 저희 4남매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고 입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저희 집이 가난한 것에 대해 전혀 불만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할지 몰라도 저희 4남매 전부 사이가 좋았고 부모님은 저희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라도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저희 집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면서도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 IT 쪽이 성공할 기회도 많고 대우도 좋다는 말에 저는 학원에 다니고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실력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학원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확히 어떤 분야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IT 공모전 수상을 하며 그 돈으로 회사를 친구와 함께 창업하게 되었고요. 초반에는 고생도 많이 하고 배도 고팠지만 친구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사업가이자 개발자로 나름 저희 계통에서 인정을 받으며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덕에 나중에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동생들도 조금씩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가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결혼 말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회사를 창업하고 어려운 시절부터 사귀어온 저를 응원해 주었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자상하고 저만 위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근무하고 있었는데 일을 잘해서인지 젊은 나이에 승진도 제법 빨랐고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와 사귀고 2년쯤 되었을 때 남자친구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저를 보며 자기가 저희 가족까지 전부 책임진다면서 저보고 결혼을 빨리 하자고 했지만 저는 책임질 부모님과 동생들도 있고 아직 자리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도 회사를 자리를 잡으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옆에서 힘이 되어주며 기다려준 남자친구에게 저는 항상 고마운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시댁 식구들에게도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동생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동서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두 분 다 건강히 살아계셨는데 시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두 분 다 전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자상한 분들이었고요. 남편 동생 부부 또한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은 바로 제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리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우리 채우한테 들으니까 윤서 네가 그 뭐냐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을 한다면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은 머리도 좋다고 하고 돈도 아주 많이 번다면서? 그러면 대학도 아주 좋은 곳을 나왔겠네? 재호 말로는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네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하는데 고졸인 머리 나쁜 사람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겠어? 안 그래? 그래서 윤서 너는 어느 대학 나왔니? 어머니, 죄송한데 재호 씨 말이 맞아요. 저 가정 형편 어려워서 대학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업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러면 네가 지금 고졸이라는 소리냐? 지금 대학도 못 나왔다는 이야기야? 세상에, 정말로 형님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우리 가족 중에 대학교 못 나온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엄마, 재수 씨, 요즘 대학 안 나와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고졸이든 대졸이든 자기 인생 열심히 살고 행복하면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윤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도 재수 씨도 윤서가 고생한 거 들으면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할 거라고요. 재호 말이 맞아.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진다고. 당신 애들 앞에서 창피하게 그런 거로 유난 떨고 그러나? 둘째 아가, 너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그런 거로 유난 떨면 못 쓰는 거라고. 아니, 나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윤서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당신은 그렇게 말해. 그냥 내 주변에 고졸 출신 사람이 없어서 놀라서 물어봤던 거야. 저도요. 그냥 저도 놀라서 형님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아버님,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딱히 말씀이 없으셨기에 저는 시어머니가 그냥 제가 고졸이라는 게 정말로 놀라서 그러신가 보다 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도 또 동서랑 서방님도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동서가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던 겁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구끼리 식사를 하고 잠시 여자끼리 주방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저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시어머니와 동서가 남자들이 없어지자 돌변해서 저를 무시하며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시어머니와 동서는 제가 들으라는 듯이 대학 이야기를 하면서 잘난 척을 했던 거죠. 어머니는 대학교 때 영문학과 나왔다고 하셨죠? 그럼 내가 그때 영어를 얼마나 잘했다고. 그리고 내가 예뻐서 그런지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도 한둘이 아니었다. 그때 미팅도 엄청 들어왔었다. 와, 역시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다. 이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존경한다니까요. 대단하긴 대학 교수하고 있는 우리 둘째 며느리만 할까. 네가 내 자랑이자 내 자존심이다. 저도요. 저도 어디 가서 저희 어머니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어머니도 저의 자랑이세요. 역시 대학 나와서 그런가. 우리 교수 며느리랑은 대화가 통하네. 어머니 정말요? 저도요. 그런데 형님은 저랑 어머니 이야기 별로 재미없으시죠?
대학을 나와야지 어머니랑 저랑 하는 이야기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텐데 형님 수준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때 동서의 말에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랑 동서랑 이야기한 거라고는 시어머니가 대학에서 미팅했다는 이야기에 본인들 대학 나왔다고 잘난 척하는 이야기밖에 없었으니까요. 누가 봐도 유치하고 수준 낮은 시어머니와 동서의 이야기에 도대체 어느 부분이 제 수준에 어려워 못 알아들을 거로 생각한 건지 묻고 싶었어요. 그런 유치한 대화는 요즘 중학생들도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면서요. 하지만 저는 굳이 동서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수준 낮은 동서와 시어머니의 행동에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거로 따지면서 말을 섞는 순간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거리를 두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동서는 제가 본인의 말에 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기고만장해져서는 시어머니가 잠시 친구와 통화한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저에게 제대로 헛소리를 해왔습니다. 형님, 저랑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을 섞을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여기세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랑 이야기하는 걸 내가 왜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데? 형님 고졸이라서 혹시 이해력도 딸리는 거예요? 솔직히 형님 주제 어디 가서 저처럼 잘 나가는 대학 교수랑 아는 척을 하며 말을 섞어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랑 한 가족이 돼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지. 동서의 말에 더는 저도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 대학을 나와 교수까지 된 거겠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그걸로 대접받고 제가 영광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뭐 착각하나 본데 내 주위에 동서보다 학벌 좋고 잘 나가는 사람들 훨씬 많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동서처럼 학교 좋은 곳 나왔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그리고 동서가 대학 교수면 대학 교수지 내가 왜 그걸 영광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리고 요즘 대학 안 나와도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로 내 앞에서 유세 떨면서 대접받으려고 안 했으면 좋겠네. 정말 보기 유치하니까.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유치하다고 그랬어요? 그래. 동서 대학 교수라면서 학생들 가르치려면 제발 철 좀 들어라.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지. 그런 거로 잘난 척이나 하고 지금 학벌로 사람 우습게 보면서 뭐 하자는 거야? 동서가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세상에는 동서보다 잘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본인 쪽팔린 줄 알아. 제 말에 동서는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씩씩거리기만 했지 제가 맞는 말만 하니까 뭐라고 반박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엽기적인 일은 그 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제가 고졸이라 영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는지 시어머니와 동서가 제 앞에서 영어로 이야기를 하며 앞에서 대놓고 제 험담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동서가 저에게 혼이 난 후 앙심을 품고 시어머니를 부추겨서 저를 괴롭힐 심산이었던 겁니다. 그날은 시아버지께서 저와 남편 얼굴이 보고 싶다며 맛있는 걸 사주시겠다고 해서 식구끼리 만나서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다 같이 대형 카페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디저트와 음료수를 시켜서 여자들은 먼저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고 남자들이 빵이랑 음료수를 받아서 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리에 앉은 시어머니와 동서가 갑자기 제 앞에서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으니까요. 영어로 대화한 시어머니와 동서의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주버니는 왜 고등학교만 졸업한 저 무식한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니, 제가 친구들한테 쪽팔려서 저희 형님 되는 사람이 고졸 출신이라고 말도 못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어머니 자리 비우니까 저를 질투하는지 대학 교수 하는 게 무슨 자랑이냐고 형님이 저 갑자기 공격했다고요. 아마 지금 대학 나온 어머니도 속으로 무시하고 있을지 몰라요. 정말 형님 너무 무식해서 상대하기도 싫다니까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저게 고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 줄 아니? 도대체 순진한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셨으면 저런 거한테 홀딱 넘어간 거냐고.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잘난 대학 교수인데 첫째 며느리가 고졸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나도 내 친구들 앞에서 세진이 네 이야기는 해도 저거 이야기는 잘 못한다. 혹시 첫째 며느리 대학 어디 나왔냐고 그럴까 봐 친구들 앞에서 내가 가슴이 아주 조마조마하다니까.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해 준 거지. 그게 아니면 고졸 며느리 우리 집안에 택도 없었어. 어머니, 그리고 제가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데 형님이 사업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돈이나 벌고 있는 거 맞아요? 혹시 뒤에서 아주버님과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전부 까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컴퓨터 공학과 교수라서 이 바닥을 잘 알아서 하는 소리인데 IT 사업으로 성공해서 돈 버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버님 말로는 형님이 먹고 살 만큼 번다고 하는데 고졸인 사람이 프로그램 개발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고요. 그러게 정말 걱정이다 걱정. 지금도 봐라. 고졸에 무식해서 지금 우리가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금붕어 마냥 멀뚱멀뚱 앉아서 가만히 있지 않니? 아휴, 채우는 어디서 저런 걸 데리고 와서. 그래도 어쩌겠니? 부족한 저거 마음 넓고 교양 있는 우리가 참고 받아줘야지. 안 그러니? 역시 어머니는 천사세요. 정말 존경스럽다니까요. 그리고 형님이 영어는 못 알아들으니까 저희 앞으로 할 이야기 있으면 이렇게 영어로 대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우리 둘째 며느리는 대학 교수라서 그런가 생각하는 것도 아주 영특하네. 시어머니와 동서의 대화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영어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꽤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을 하면서 해외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늘어서 소통해야 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와 동서의 대화 내용을 제가 못 알아들을 리가 없었어요. 더욱 기가 찼던 것은 제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알고 저를 무시하며 영어로 대화하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영어 수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옆에서 듣기 불편할 정도로 심한 콩글리시였거든요. 그래놓고 제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알고 그 콩글리시 발음으로 저를 흉보는 모습이 얼마나 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와 동서를 향해 영어로 뭐라고 되받아 쳐주려고 하다가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랑 동서가 시아버지나 남편이 없을 때 제가 고졸이라며 무시하며 괴롭히는 것도 그렇고 두 사람의 행동을 보니 콩글리시로 제 앞에서 저를 흉보는 일을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다시는 그런 못된 행동을 못하도록 제대로 혼을 내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찾아왔어요. 그때가 제 생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생일상을 차려주시겠다면서 시댁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것도 동서랑 같이 제 생일상을 해주고 싶다면서요. 가족들 앞에서 시어머니와 동서는 또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던 거죠. 부족한 저에게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두 사람 수가 뻔히 보여 거절하려고 하다가 제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다고 해서 모이는 자리를 거절하면 남편 입장도 곤란해지고 또 저에게 진심으로 잘해주시는 시아버지가 섭섭할 것 같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시어머니랑 동서를 혼내줄 방법도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 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제가 문자를 보내면 주방이든 거실이든 제가 부르는 곳으로 바로 와달라고요.
남편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알았다며 저에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한 말 잊지 않았지?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시댁에 가서 문자 보내면 내가 있는 곳으로 바로 와줘야 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게 되었고 역시나 동서와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저의 생일상을 차리면서 희생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남자들이 부족한 음식을 채우러 근처 마트로 장을 보러 간 사이 또다시 시어머니와 동서는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죠. 제 생일이라 저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불렀다던 시어머니와 동서는 시아버지와 남편과 서방님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바로 저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윤서야. 네 생일은 나랑 네 동서가 고생해서 차렸으니까 설거지 정도는 네가 할 수 있겠지? 설마 생일이라고 네 시어머니만 부려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건 아니겠지? 요즘 세상에 며느리 생일상 차려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여기 세진이도 그렇고 우리가 착하니까 너 이 정도로 대접하면서 생일상도 차려준 거다?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가 시키시는데 설거지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생일상 차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일부러 골탕 먹이기 위해 그런 것인지 주방에 가니 설거지가 정말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동서는 일부러 주방에 있는 식탁에 앉더니 또다시 영어로 대화를 하며 제 흉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진아, 저것 좀 봐라. 우리가 영어로 대화하니까 윤서 저거 아무 말 못 알아듣고 설거지만 하고 있다? 어머니, 형님 정말 바보 아니에요? 아무리 고졸이라도 해도 그렇지. 우리 하는 말 한마디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정말 아무것도 못 알아듣나 봐요. 저 정도면 형님 IQ 검사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님이 고졸이라서 그런가 사업보다는 저렇게 설거지하는 게 더 잘 어울리네요. 그러게 말이다. 저 정도 멍청하면 진짜 병원에 데려다가 IQ 검사 좀 해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진짜로 저거 사업 관두게 하고 가사 도우미 일이나 시킬까 보다. 그게 고졸인 저거 수준에도 맞고 아주 딱일 것 같다. 맞아요. 정말로 형님한테는 가사 도우미만한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형님한테 물어봐서 가사 도우미 일한다고 하면 저희 집에 와서도 일해달라고 할까요? 그래도 한 식구인이 일당은 남들 주는 2배를 주면서요. 뭐 2배?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는 이렇게 마음씨도 착하다니까. 그리고 그 순간 외출한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던 시어머니와 동서의 대화 내용을 전부 듣고 있던 남편은 두 사람을 향해 버럭 화내고 말았어요. 지금 다들 우리 집사람 앞에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누구 마음대로 사업을 관두게 하고 가사 도우미 일을 시키는데? 아들,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네 아빠랑 동생이랑 마트로 장 보러 간 거 아니었어? 아이, 설마 지금 엄마랑 세진이랑 하고 있었단 말 다 듣고 있었던 거니? 그래요. 저 마트 안 가고 엄마랑 재수 씨가 하는 이야기 전부 다 듣고 있었어요. 엄마도 재수 씨도 어떻게 우리 집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우리 집사람한테 잘해주는 척 연기하더니 이렇게 나 모르게 우리 집사람 영어로 흉보면서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천박하고 치졸할 수 있냐고요? 어쩐지 집사람이 시댁에 와서 자기가 문자 보내면 바로 와달라고 하더니 바로 이것 때문이었네요. 집사람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저 마트도 안 가고 집에서 집사람이 저 언제 부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마랑 재수 씨가 괴롭히는 거 말도 못하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문자 보냈던 거였어요. 엄마도 재수 씨도 정말 실망이에요. 아들, 엄마가 잘못했다. 그냥
네가 뭐가 부족해서 고졸에 사업한답시고 너 고생시키는 이런 능력도 없는 애랑 결혼해서 고생하는지 그게 속상해서 그랬어. 맞아요, 아주버니. 저도 능력 없는 고졸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결혼해서 그게 속상해서 그랬던 거지. 알게는 없었다고요. 지금 두 사람 그걸 다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능력이 없긴 왜 없어요? 우리 집사람 나보다 훨씬 능력도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아까운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나 하나 믿고 나한테 와준 건데 어떻게 다들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나 엄마랑 재수 씨랑 제대로 반성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사과할 때까지는 다시는 집에 안 올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정말이지 실망이라고.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바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엄마랑 재수 씨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대신해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그동안 혼자 저런 일을 겪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던 거야?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엄마랑 재수 씨한테 당하고 있었냐고. 그리고 말이 나와서 그렇지 솔직히 재수 씨가 당신한테 상대나 돼? 당신이 얼마나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인데 비교나 되겠냐고. 진짜 나 너무 기분 나쁘다. 자기야, 아니야. 그동안 내가 참았던 건 어머님이랑 동서 행동이 유치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싶었던 거였어. 그런데 점점 더 너무 심해져서 당신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 당신 나 때문에 괜히 어머니랑 사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하네. 아니야, 당신이 잘했어. 아무리 우리 엄마지만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야.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어야지. 엄마 위해서라도 나 엄마가 당신한테 사과할 때까지 절대 안 봐. 엄마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셔야 한다고. 그리고 결국 저에게 벌어졌던 일을 남편이 이야기해 시아버지까지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랑 동서가 저에게 벌인 일을 알고 시아버지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와 동서는 직접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저에게 사과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자 싶어서 딱 한 번만 두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시아버지께서 저를 생각해서 시어머니랑 동서에게 저에게 사과까지 하게 시켰는데 거기서 시어머니랑 동서의 사과를 안 받아주면 시아버지 입장도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사과를 받아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동서와 시어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저를 다시 무시하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눈치가 보였는지 심하지는 않고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정도였는데 동서는 다시 심하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대학 교수인 자신이 고졸인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다는 것이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가 시아버지 생신 기념으로 펜션을 잡아서 가족들 모두 가족여행을 갔을 때인데 제가 휴식 시간에 테라스에 나와서 영어로 된 소설책 하나를 읽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동서가 테라스에 나와서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던 거죠.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랑 영어로 대화하니까 그게 많이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읽지도 못하는 영어로 된 소설책 들고서는 제 앞에서 읽는 척 하는 거냐고요. 형님 저한테 자격지심 있어요? 그냥 밥이나 차려요. 어차피 형님이 유식한 척 연기해봤자 형님이 고졸에 못 배운 사람이고 저는 잘 나가는 대학 교수에 배운 사람인 건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본인 주제를 좀 알고 고졸은 고졸답게 살라고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동서를 향해 크게 화를 내며 호통을 치신 건요. 시아버지는 우연히 동서가 또다시 저를 무시하며 괴롭히는 행동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진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감히 보르장머리 없이 네 형님한테 그런 행동을 해? 아버님, 두말할 것도 없고 너 당분간 시댁에 오는 일 없도록 해라. 난 너처럼 사람 학벌로만 평가하며 무시하는 무식한 며느리 둔 적 없으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냐? 동서는
그날 서방님과 함께 펜션에서 내쫓기듯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매우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동서가 잘못한 일인데 시어머니께서 동서가 혼이나 시댁에 못 오게 된 게 제 탓이라며 저를 물고 늘어졌던 겁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 화까지 내셨으니까요.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너 때문에 세진이가 남편한테 혼나서 우리 집에 오지도 못하고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왜 너 같은 별 볼 일 없는 며느리 때문에 소중한 교수 며느리랑 얼굴도 못 보고 지내야 하는데? 어머니, 어떻게 그게 제 탓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동서 잘못 아닌가요? 동서가 가만히 있는 저한테 혼자 시비 걸다가 아버님께 걸려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그동안 제가 남편 봐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저한테 고졸고졸 하시면서 무시하면서 영어로 동서랑 같이 제 욕이나 하고 그게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구셔야지 창피하지도 않느냐고요. 제가 못 알아들을 거란 생각에 어떻게 동서랑 같이 저를 앞에 두고 욕할 생각을 하세요?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들 창업하신 회장님들도 대부분 대학 못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사람을 학벌로만 보고 그렇게 무시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당분간 어머니 얼굴 안 볼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제 시어머니라는 게 정말 부끄럽네요. 저 이만 바쁘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너 지금 말 다 했냐? 야, 이 싸가지 없는 거사!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게 되었고 당분간이 아니라 무한정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어머니랑 동서와 연을 끊게 된 것이지만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로 따진 걸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이 화가 나서 시어머니가 정신 차릴 때까지 아예 얼굴을 안 보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3개월 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그런 동서와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초대돼서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대학에서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초대한 대학 학과가 동서가 교수로 있다고 했던 학과였던 거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동서랑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동서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 초청되어 가게 되었고 일단 학과장님이랑 다른 교수님들과 만나서 학교 이야기도 듣고 대화를 나누다가 강연을 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수님들 중에 동서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동서와 마주치게 된 것은 대강당에 있던 화장실 앞이었습니다. 막상 대학생분들 앞에서 강연을 한다고 하니 긴장이 돼서 강연장 앞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동서와 마주치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아, 오늘 저희 과에서 유명한 IT 회사 대표님이 오셔서 공개 특강 해주시기로 했는데 형님도 그거 들으러 온 거예요? 고졸인 형님이 그분 특강 듣는다고 뭐 알아듣기나 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오시는 대표님도 형님이랑 똑같은 이름인 것 같았는데 누구는 사업 성공해서 공개 특강까지 하러 오는데 누구는 그런 특강 들으러 오고 참 비교되겠네요. 내가 형님 우리 학과에서 하는 특강에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듣게 허락해 줄 테니까 고맙게 생각하라고요. 저는 동서의 행동에 기가 찼습니다. 과연 동서가 오늘 강연하러 오기로 한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알아도 저렇게 기고만장해서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동서 앞에서 당당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동서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동서야말로 나 여기서 특강 못 들어가게 막으면 아주 후회하게 될걸? 게다가 동서 말대로 누구는 사업 성공해서 이렇게 공개 특강까지 하는데
가만히 보니 동서는 능력이 안 돼서 사업할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은데 참 비교가 되는 것 같네. 누구한테 충고를 하려거든 본인 주제나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 하라고. 웃기지도 않아서 정말. 그렇게 동서를 지나쳐 가는데 동서는 제 말에 분했는지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를 보면서 또다시 이상했던 것은 물론 제가 언론에 얼굴이 많이 공개가 안 된 상태라 동서가 제 얼굴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공개 강연 오기로 한 사람의 얼굴까지 학과 교수가 모를 수가 있을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는 순간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은 바로 동서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강연을 하게 될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학과장님의 소개에 의해 강단 앞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단 위에선 제 얼굴을 확인한 순간 동서가 너무 놀라서 까무러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터지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동서가 제가 등장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표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 보란 듯이 열심히 강연을 했습니다. 동서 앞에서 사람이 학벌이 다가 아니라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죠. 그보다 얼마나 노력이 중요한 건지 정신 좀 차리게요. 동서는 제 강연을 듣는 내내 얼굴이 아주 똥 씹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사히 강연을 마칠 수 있었고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과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던 남편과 시아버지도 만나게 되었고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축하한다며 꽃다발까지 사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열심히 하더니 이렇게 유명한 대학에 와서 강연도 하고 정말 자랑스럽네. 아가, 정말 축하한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그래, 내가 언제나 응원하마. 여보, 정말 축하해. 오늘 당신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멋지더라.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사업 시작하고 힘들 때부터 당신이 옆에서 나 항상 응원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었잖아. 그리고 나도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좋아.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동서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니 친한 척을 했던 거예요. 자기, 형님, 그동안 형님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 줄도 모르고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저 형님이랑 많이 친해지고 싶다고요. 저 조금 전에 학과장님 가시기 전에 형님이 제 형님이라고 자랑까지 했다고요. 아니,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동서랑 친해질 마음 절대 없는데?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사람 가슴에 비수 꽂아놓고 사과만 하면 전부 해결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나보다 못나 보일 때는 어머니랑 영어까지 해대면서 그렇게 무시하며 괴롭히더니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나이 먹고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리고 내가 학과장님께 바로 연락드려서 동서가 나 고졸이라고 무시해서 사이 안 좋다고 이야기할 거야.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저 학과장님한테 찍혀서 잘릴지도 모른다고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가족들한테 숨겨왔던 게 있는데 저 사실 여기 대학 교수 아니고 시간 강사예요. 그래서 학과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형님 이름 좀 팔려고 했던 건데 이러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야 동서 사정이고 누가 그렇게 사람 가지고 무시하래? 전부 자업자득이라고. 그런데 그때 정말로 뜻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동서가 제가 강연하는 동안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던 건지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란 얼굴을 하셨습니다. 눈까지 비비면서 제 모습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보니까 세진이 말이 전부 사실이었나 보네? 윤서 네가 정말로 유명한 IT 회사 운영하는 대표의 개발자라는 거냐? 그래서 여기 대학에 초청받아서 강연까지 하고?
세상에나 나에게 이런 행운이 완전히 봉잡았네. 돈 잘 벌고 유명한 사람을 내 며느리로 얻게 되다니. 윤서야, 그렇게 네가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면 진작 나한테 이야기하지 그랬니? 그러면 내가 정말 잘해줬을 텐데. 앞으로 윤선이가 내 자랑이고 자부심이다. 윤서야, 우리 그동안 서로 섭섭했던 거 전부 잊고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보자. 이제부터 윤서 너한테 내가 잘해주마. 아니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관심 필요 없고 잘 지낼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할 때는 저 고졸이라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니 제가 이제 좀 잘나 보이니까 저한테 잘해보자고 하시는 건가요? 저도 이젠 학벌로 사람 따지는 저에 비해 한참 부족한 무식한 시어머니도 동서도 전부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기 대학 시간 강사인 어머니 둘째 며느리랑 잘해보시라고요. 시간 강사라니? 우리 세진이가 왜 시간 강사야?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머니 모르셨어요? 글쎄 동서가 여기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였더라고요. 그래놓고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전부 교수인 척 연기하면서 속여왔던 거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얼굴이 돼서는 동서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동서가 너보고 여기 학교 교수가 아니고 시간 강사라고 하는데 정말이냐? 정말로 그동안 우리 가족들 전부 속이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약사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제가 거짓말 좀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어쨌거나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건 똑같은데 교수나 강사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면서 착한 며느리로 살겠습니다. 형님도 잘 모시고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 좀 해주세요. 뭐라고? 어쩐지 대학 교수까지 하는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전부 이유가 있었던 거네. 이 사기꾼 같은 이라고.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거짓말을 해? 친구들 앞에서 둘째 며느리 대학 교수라고 자랑하면서 다 말해놨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처음부터 강사라고 했으면 모를까? 친구들한테 너 대학 교수라고 했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고!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고 내 왼수다!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서의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도 그동안 동서를 대학 교수라고 생각하고 잘해주었던 게 억울한지 동서를 따라 울기 시작했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와 동서는 바로 저희 남편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들, 내가 그동안 윤서한테 모질게 굴어서 많이 섭섭했지? 그래도 이 엄마를 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네가 윤서 마음 좀 돌려서 나 좀 용서해 주라고 하라고. 아주버님 저도요. 형님한테 부탁해서 저도 좀 용서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려요. 시어머니와 동서의 모습을 한심한 눈초리로 바라보던 저희 남편이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재수 씨, 엄마. 그러게 집사람이 잘 지내려고 할 때 잘해주지 그랬어요. 고작 학력 그까짓 게 뭐라고 사람 무시하긴 하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우리 집사람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제 말 안 들었던 건 재수 씨랑 엄마였다고요. 저도 집사람 마음 풀릴 때까지 엄마랑 재수 씨 얼굴 영원히 안 볼 생각이니까 저한테 이런 부탁하지도 마세요. 저도 지금 재수 씨랑 엄마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러게 당신도 세진이 너도 윤서에게 잘해주지 그랬냐? 사람을 사람 자체로 보고 판단해야지. 교만하게 굴다가 이렇게 망신만 당하고 뭐냐고? 진짜로 내 가족이지만 쪽팔린다고. 두 사람 다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생각하면서 반성 좀 하라고. 나는 우리 큰며느리 데리고 식당 가서 맛있는 밥 사줄 예정이니까. 응, 답답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세 사람은 시어머니와 동서를 버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떠나기 전에 뒤를 돌아 동서와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두 사람
제 앞에서 영어로 대화하려거든 발음 공부부터 좀 하세요. 제가 사업하면서 영어를 배워서 조금 할 줄 알거든요. 두 사람이 하도 콩글리시 발음으로 이야기해서 창피할까봐 그동안 영어 못 알아듣는 척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면전에 대놓고 욕하는 그 나쁜 버릇 좀 고치시라고요. 제발 우리 성숙하게 좀 삽시다. 동서와 시어머니는 제 말에 놀랐는지 멍한 표정이 되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과 시아버지의 축하를 받으며 시아버지가 사주신 밥도 맛있게 먹었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든 절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어 정말이지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상하지도 못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알고 보니 동서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해서 박사 학위를 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후배의 연구 성과까지 증간해서 가로채기까지 했죠. 결국 동서는 박사 학위도 취소되고 대학에서 쫓겨나면서 시간 강사도 정말로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변에 본인이 대학 교수라고 자랑하고 다녀놓고 대학 교수가 아닌 시간 강사에 남의 논문까지 표절한 사실이 밝혀지며 쪽이란 쪽은 다 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알아놓으셨고요. 시어머니는 사기 결혼이라며 서방님과 동서를 이혼시켜야 한다면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후 동서랑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며 여러 번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두 사람의 연락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는 절대로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아버지와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만 모시고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열심히 효도 중입니다. 한결같이 저를 응원해준 시아버지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모두 사람을 학벌이나 조건을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많아도 사람 됨됨이가 올바르지 못하면 결국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내 학벌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떻든 본인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훌륭하신 분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본받아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입니다. 물론 살면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모두 생각이 깊고 현명한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